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 방송 시사 플러스 시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진행을 맡은 구한이 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국회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아, 네, 들었습니다. 또 그거 대학생들이 앞에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또 그렇던데요. 네, 그래서 좀 각계각층에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화이음 황선 이사님을 모시고 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권방송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황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 좀 잘 봤는데요. 제목이 반복되는 마녀 사냥과 색깔론을 끝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청와대와 입법부 모두 나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원을 어떤 이유로 올리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도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단 활동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개혁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좀 많은 토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통과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피해자로서 또 뭔가 좀 더 도울 만한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 청원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전 사회가 엄청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 국가보안법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색깔론 이런 것들이 딱 국가보안법 피해자다라고 피고인이 되거나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마녀사냥, 조국 전 장관,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을 향해서도 꼭 들이대고 싶어 하는 것이 약간 이런 색깔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 때문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모든 국민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일 토크 콘서트? 그때 당시 2014년이죠. 그때 좀 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때 상황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에 그것이 어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는지 당시 심경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2014년 11월 달이었어요. 2014년 11월 달부터 11월, 12월 해갖고 전국을 좀 순회하면서 재미동포 아주머니라고 본인 이제 말씀하시는 신은미 선생님이랑 같이 통일 토크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진행을 하던 중에 이제 이걸 종북몰이를 당했어요. 내용은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그 신은미 선생님의 방북기죠. 북에 가서 뭘 먹었더니 맛있더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좋더라, 그곳에 사람들이 명랑하고 미래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이고 낙천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종편 방송이 되게 각색을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왜곡 편집을 했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이제 빨갱이물이 마녀사냥이 시작이 된 거고요. 거기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또 그 행동부대로 또 일을 했고, 태극기 부대, 그때 당시 어버이연합, 이런 분들이 막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화염 방사기로 막 난리를 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일베 청소년이죠. 일베에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 종편 방송의 그 방송들을 다 보고 그대로 믿고 저희가 이제 강연하고 있는 곳에 와서 사제 폭발물을 투척을 해서
200명 정도 모여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사제 폭발물이 이 테러가 벌어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종북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의 이제 컨트롤 타워식으로 종북몰이를 같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2015년 1월 달에 신은미 선생님은 강제 추방당하고 그리고 저는 1월 달에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네, 구속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뉴스에서 엄청 그게 많이 다뤄져서 막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좀 나네요. 듣다 네. 보니까. 피해자이신데 되려 수감을 당하시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폭발물 테러가 벌어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옷이나 이런 데는 막 이렇게 구멍이 나고 막 이런 경우들도 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질식해서도 병원에 실려가신 분도 있었고 저나 신은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폭발물 테러가 벌어진 그 현장을 벗어나서 그곳이 익산이었는데 익산에 있는 어떤 지인의 집에 가서 그날 밤에 막 안정을 취하느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부터 계속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전화를 받기가 싫어갖고 계속 회피를 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받았더니 저희 집에 압수수색 중이더라고요.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러를 당하고 불과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네, 압수수색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당사자도 없고 압수수색을 받을 당사자도 없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이 걱정돼서 종북몰이가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초등학교 딸들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아이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부터 와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방송 차량들을 종편 방송이랑 YTN 막 이런 데가 다 끌고 와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진짜. 그리고 구속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그 테러를 했던 그 청소년, 고등학생이었어요. 일베 그 청소년. 네네. 그 청소년은 지금까지도 압수수색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진짜 끔찍하네요, 끔찍. 정말. 네. 네. 그러면은 이 통일 토크 콘서트 이 사건의 재판이 좀 진행 중인 건지, 그럼 또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네, 이제 곧 뭐 2015년 1월 달에 제가 구속이 됐었으니까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 이제 되잖아요. 예. 아직 재판 계류 중이에요. 예. 재판 계류 중이고 1심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잖아요. 54가지 혐의를 받았어요. 54가지 혐의를 죽을 죄죠. 정말 박근혜 씨가 18가지예요. 54가지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또 54가지 중에 53가지 무죄 받고 1가지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그 유죄 판결 받은 것은 뭐였냐면 제가 어떤 단체의 행사에서 시를 읽은 것이 죄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가 또 이적 표현물은 아니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에 불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단체 회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읽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적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을 의욕을 북돋았대요. 의욕을 북돋아서 그게 뭐냐면 국가보안법 7조 중에 고무찬양인데 그 중에 이적 동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적 동조 그것이 바로 유죄 판결 받아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4가지 다 무죄인데 다 무죄 주면 황선 무죄 받았다라고 나가니까 그게 재판부에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하나라도 유죄를 대면 황선 유죄 집행유예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유죄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아마 재판부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심 재판은 불구속 재판으로 좀 진행이 됐고 2심에서는 그것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대법원 그거는 검찰이 그 그죠. 저는 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상고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다 유죄다. 뭔 소리냐 다 유죄다 하면서 그 54가지에 대해서 유죄로 해서 상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검사의 상고장이 도착을 했어요. 해서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는데 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애쓴다 애써. 네네. 200페이지가 넘는 상고 이유서를 써서 상고를 했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 무슨 코에 걸면 코걸이고 진짜 지네 멋대로네요, 멋대로. 눈에 걸면 눈 걸려. 네, 그래서 너무 사실 화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1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1년이 다가오는 아직까지도 사실 종북몰이의 피해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보안법에 일상적으로도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중에서도 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3가지 정도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국가보안법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쓰는 사람들이 찍은 그 사람이죠. 찍어서 죄인을 만든 사람. 그 개인으로 보면 삶이 엄청 황폐화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에서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단지에 그 생방송 차량이 오고 뭔가 저 사람 좀 이상한 애들이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 동네나 이런 데서도 약간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기 되죠. 제가 아무리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 이후에 어떤 활동, 뭔가 합법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굉장히 겁내하고 쟤랑 하면 뭔가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위축되고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회적 유기를 당하는 것, 이런 피해가 있고, 전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그 피해가 그 찍힌 그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멀리하고 거리를 둬야 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주변에서. 그 조심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되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 같이 왕따 당할까봐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거죠. 학술적인 부분이나 사상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나갈 수 있는 만큼의 보폭으로 걸어가지 못한다. 네, 주춤주춤하고 때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학술적 내용이나 어떤 사상적 내용이 퇴보하기도 하는 사회 발전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3번째는 사회 수를 떠나서 국가적, 전 민족적으로 우리 국가보안법은 통일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질문도 사실 굉장히 우스운 질문이 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애초에 통일을 하자고 할까봐 그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분단이라는 이 상황을 정말 넘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국가보안법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와 민족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법을 그냥 갖고서는 우리 사회가 한 걸음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다. 특히나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를 바라볼 때 사실 분단 장벽을 넘지 못하면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더더욱이나 분단 장벽을 넘는 것에 있어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장벽을 빨리 뛰어넘어야만 나머지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코로나 이후 사회를 또 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와 민족 전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이 국가보안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7조가 사실 국회에
네, 상정이 되어 있어요. 법사위. 근데 법사위를 사실 넘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일 거거든요. 근데 2004년의 경우에 그때 당시 국민의힘당이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근데 한나라당과 그때 당시 여당이랑 7조를 폐지하는 법안까지는 합의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법안은 지금 뭐 넘어섰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수준은 2004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거에서 이런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전 결국은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떠들고 아직도 그 고무찬양이라는 걸로 해서 누군가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책을 소지하고 있는지, 뭐 빌려서 봤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리고 유튜브를 뭘 봤는지 이런 것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를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이런 좀 전근대적인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생들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방송도 하고, 그리고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 지금 필리버스터를 최근 되게 웃긴 필리버스터 되게 많이 봤는데, 시간 낭비하고 막 책 읽고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국회 앞에서 한 우리 대학생들 필리버스터야말로 진짜 배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우리 대학생들께 또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런 활동들 더 적극적으로 펼쳐내면서 국회를 밀어가고 끌어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는 좀 다른 세상이,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 다른 차원의 민주공화국,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표현하는 것조차 처벌하고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떠들어야만 이 법을 좀 넘어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국가보안법의 악영향,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를 잘 설명한 다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지 혹시? 뭔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요. 이것만한 영화가 없더라고요. 바로 게임의 전환이라는 영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좀 엄청난 극찬이 좀 이어지고 있는 영화인 다큐멘터리인데다가 또 출연하셔가지고 제 사건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네, 얼굴은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하염 속에 있어요. 연기 속에 제가 관련해서 여기 방송에 나왔던 사건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한 뒤에도 그런 감상평을 SNS에 공유하고 해서 진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우리 모든 국민이 조잘조잘 떠드는 그날에는 이미 국회 담은 다 넘고 또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좀 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주신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그 청원에도 꼭 들어가셔가지고 동의합니다. 청원에도 동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 방송 밑에 설명란 보시면은 링크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링크 본인도 하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적 여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국가보안법 하면 항상 생각나는 노랫말이 있거든요. 그 독약은 약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독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법도 법이 아니라 그냥 악이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이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인데, 정말 우리 사회의 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빨리 없애고 폐지하는 그날을 위해서 좀 우리 대학생들도 열심히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출연해주신 황선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방송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씨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